바로 히랍 시대 때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과학적인 인식 방법 이것이 아마 기초가 되고 거기에 기초의 바탕에서 근대 와가지고 이제 산업혁명과 아울러 이제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지금에 와서는 뭐 이제 우리가 과학 만능의 시대 뭐 이렇게 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서양 철학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철학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제 과학에 빠져 들어가지고 뭐 철학의 독자적인 그 학문 영역을 설정을 못해요. 되게 철학하는 사람들이 그냥 철학사에 그냥 머물고 많은 뭐 이런 현상을 보고 해가지고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동양 철학으로 이제 바꾸고 유학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했는데 하여튼 이제 서양 철학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하다 보니까 동양 철학을 하고 유학을 하더라도 방법론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석사 논문은 이제 바로 지금 제 글이 존 선생님 제 글을 지금 요거 띄울 수가 있나요? 음성이 안 들립니다. 조정 교수님. 네네. 지금 네. 혹시 띄워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제가 어떤 분이 예. 공유할 네.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이병헌 학생 가능할까요? 우리 현지 학생 와 있습니다. 네. 이걸까요? 이거 대학 석사 경주 논문. 아니 석사 논문. 네. 잠시만요. 요건데. 이거 지금 화면 공유 중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되셨는지 확인 한번. 네, 지금 뭐가 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네. 네네. 지금 이제 석사 논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석사 논문이 그 주자의 경물치설에 관한 고찰을 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그 유학의 사서,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을 사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대학의 이제 삼강형 8.5 이것이 어떤 그 유학의 방법인 것 같다. 그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유학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뭐 다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과학 시대를 살다 보니까 도무지 뭐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과학 시대가 아니어도 우리 주자란 분이 이제 그 대학을 중시해 가지고 대학 장구라고 한 책을 지었는데 주자 이후로 이 대학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유학자들 중에도 그 유학 시대 모든 학자가 다 이제 유학을 공부하고 산 시대에도 대학을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자기 자신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인에 가까운 인격의 지위에 도달한 사람이 뭐 역사 속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학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리고 박사 논문에 가서는 또 퇴계 유항의 학문 방법론, 퇴계 학문론 해가지고 석사 박사 과정을 전체를 통해서 유학의 방법론을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과학책 읽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여튼 물리학 지금 이제 유튜브 뭐 열심히 들어가서 그 물리학에 대한 가르침 또 생물학에 대한 가르침 뭐 책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있으면서 이제 이것과 우리 유학의 방법론을 어떻게 접합을 시키고 어떻게 다루고 하는 걸 정확하게 좀 이해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
유학이라고 할 때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학이 이제 양은 많지 않은데 유학이 총론이다. 유학이 뼈대다. 유학 사상 전체 뼈대가 이제 대학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학의 뼈대를 우리 두 가지로 얘기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다고 했는지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유학을 뼈대를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면 뭘까요? 유학의 두 뼈대는 수기와 치인. 수기는 자기 수양이고 치인은 이제 정치하는 겁니다. 남을 다스리는 겁니다. 유학은 그 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유교 문화권에서는 대체로 사회를 산업공상의 체제로 해가지고 선비,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산업공상으로 되게 이제 크게 나누었습니다. 해서 그 중에 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학문이 유학이었습니다. 바로 사가 하는 학문이 유학이고, 이 유학자들이 이제 학문이 완성되면은, 인격이 완성되면은, 이제 거기 기초에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는 정치를 하게 되면 이제 바로 치인, 수기와 치인이 유학의 두 기둥인데, 바로 삼강령 8.5 할 때 삼강령은 다 기억하시죠? 첫째, 삼강령 첫째가 명명덕, 자기의 명덕을 밝히는 것. 그 다음에 신민,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백성을 다스리는 문제. 그 다음에 지어지선, 지선에 머무르는 것. 지선에 머무르는 것이 아마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수기와 치인의 목표는 항상 지선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 요 세 가지가 유학의 삼강령이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이제 유학이라고 해야죠. 학이란 글자는 붙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과학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지? 과학은 사실 우리가 대상세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는 거죠. 대상세계. 대상세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리를 인식하는 것. 해서 그것을 응용해서 우리 삶에 그야말로 실현을 하고 뭔가 기술로서 전환을 시키고, 이게 우리 과학인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화된 세계를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뭔가 원리를 알아가지고 인간 생활을 편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고 이런 건데, 근데 바로 과학은 누가 하나요? 인간이 하잖아요. 인간이 하는데, 과학하는 인간, 물론 이제 과학에서는 인간도 객관화된 인간에 대한 연구, 뭐 의학이라든지 해부학이라든지 뭐 우리가 그 과학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제 학문은 다 대상화시키지 않으면 연구를 못 해요. 대상화가 되어야만 연구를 하는데 우리가 유학에서 삼강령 중에 보세요. 명명덕 대상화 될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객체가 있으면은 객체도 중요하지만은 또 뭐가 있어야지? 주체가 있어야 객체가 있는 겁니다. 그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서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체가 있기 때문에 과학도 하고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과학을 통해서는 주체는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과학을 통해서 우리 마음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학을 하다 보면 자꾸 대상화된 것만 추구하다 보면은 마음에 대한 관심이 자꾸 줄어들고 심지어는 마음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음 있습니까? 없어요. 마음이 있다고 고개 끄덕끄덕 하실 수 있는 분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한번. 좌우로 흔들으시는 분도 있고 상하로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는데 마음이 있다고 생각은 해도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치?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고는 잘 모르니까 마음이라고는 안 해도 객체가 있으면 주체가 있는 거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과학하는 마음, 과학하는 주체, 뭐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데 과학의 한강인형의 명명덕, 신면, 지어지선 중에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명덕입니다. 그치? 인간에게 밝은 덕이 있다. 이게 유학의 바로 그 제일 선언입니다. 사실. 마음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 밝은 덕이 있다. 밝은 덕이 있다. 아마 그 어떤 한 인간에만 밝은 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면은 인간에게 밝은 덕이 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밝은 덕을 밝히는 것이 첫째 공부고, 그 다음 나 자신의 밝은 덕을 밝혔으면은 거기 기초해서 다른 사람의 밝은 덕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밝은 덕을 밝혀가지고 뭔가 지극히 선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이제 학문과 정치의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치의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우리가 근대 이후에 우리가 그 서구 문명에 있어서는 인간의 본성에 관한 문제, 특히 이제 선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두운 시대입니다. 지금 요즘 그 마이클 샌달이라는 분이 하여튼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걸 하버드 대학에서 저술을 해가지고 그 책이 가장 인기가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다른 나라도 별로 인기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책에 열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500년 동안 우리가 유학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의식 속에는 뭔가 정의란 무엇인가, 뭔가 의란 무엇인가 이런 그 질문이 유전자 속에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학의 제일 선언이 인간에게 밝은 덕이 있다. 아까 마음이 있다는 게 확인이 안 되면은 밝은 덕이 있다고 하는 확인이 더욱 어렵겠습니다. 그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혹시 이제 자기 내면에 뭔가 밝은 무엇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제 밝은 덕을 중심으로 했고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 요걸 펼치면은 팔조목이 된다 하는데 팔조목이 된다고 하는데
이 8조목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명덕을 천하에 밝히려고 하는 사람은 그 나라를 다스렸고, 아까 유학의 목표가 수기치인이라고 했는데 아마 치인의 극치를 보통 평천하, 천하를 화평하게 한다, 천하를 공평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대학에서는 명덕을 천하에 밝히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평천하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 명덕을 천하에 밝힌 상태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지.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명덕이 있는데 자기 자신의 명덕도 밝히고 또 사회적으로 모든 인간들의 명덕도 밝힌 상태, 이게 평천하로 보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이제 그 근대 이후로 우리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모든 걸 대상적으로 보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대상적인 상태에서 보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 경제가 뭐 우리가 이제 인간 삶의 모든 삶에 지금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덕성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덕을 천하에 밝히는 것이 이제 평천하다. 그다음 재밌는 것이 명덕을 천하에 밝히려고 하는 사람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자가 다 들어갑니다. 그 나라, 자기 나라입니다. 자기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나라를 다스리고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집안을 바로잡았다. 자기 집안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몸을 닦았고, 자기 몸을 닦으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마음을 바르게 했으며, 또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 뜻을 성실하게 했으며, 자기 뜻을 성실하게 하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 삶을 투철하게 하였다. 자기 삶을 투철하게 하는 방법은 사물을 궁구함에 있다. 네, 재밌는 것이 아마 우리가 이 근현대는 우리가 자기 아닌 것만 자꾸 추구하려고 해요. 자기 아닌 것. 자기 아닌 것만 추구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나라, 자기 집안, 자기 몸, 자기 마음, 자기의 뜻, 자기의 지혜. 바로 그런데 자기의 지혜를 투철하게 하는 것은 사물을 투철하게 알매 있다. 해서 바로 이제 그 알물 투철하게 하는 것은 사물을 궁구함에 있다. 이것이 경물치지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유학의 인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뭐 논란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경물치지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뭐냐? 아마 요즘 이제 사람들은 이제 과학을 배우고 나서 이걸 보면은 뭐 과학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물치지가 바로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목표인적선 경물치지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지선입니다. 지선입니다. 우리가 객관화된 사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그 객관화된 사물 세계에 대한 사실적 인식. 어떻게 보면 과학은 이제 자연에 대한 사실적 인식이다. 저는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합니다. 사실적 인식이다. 한데
대학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가치적 인식이라고 봅니다. 경물 취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지선이 무엇이냐를 알고 또 그 지선이 무엇이냐를 실천하고 지선이 무엇이냐를 알고 실천하고 하는 것이 대학의 문제의식이고 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 두 문제를 향해서 이제 문제가 던져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에 대한 인식과 가치에 대한 인식의 문제는 또 어떻게 관계냐 뭐 이게 또 쉽지 않은 문제인데 서양 그 근현대 윤리학 서양 근현대 윤리학에서는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에 대한 분석이 아주 철저하게 되고 있고 사실 문제를 아무리 집적을 많이 해도 그것이 가치 인식 문제로 옮겨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가 돼도 그 사람이 도덕주의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열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별개 문제라고 보는 거죠. 사실의 인식과 가치의 인식은 별개다 이렇게 보는데 동아시아 사람들 아마 유학하고 할 때 그 구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의 인식과 가치 인식과 별로 구별 잘 못했는데 얘기의 주제인적선 가치 문제입니다. 얘기 주제인적선 가치 문제여가지고 가끔 가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를 혼돈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지금 혼자 얘기를 막 해왔는데 뭐 얘기하던 중에 뭔가 좀 앞뒤가 잘 연결 안 된다든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조금 설명하면서 또 방향을 잡고 해보죠. 네네. 뭐 질문하실 거 뭐든 좋습니다. 교수님, 그 제가 좀 질문을 드려야 다른 분들도 용기를 내서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우선 한 가지 늘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혼돈스럽고 이게 뭘까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게 가치라는 것인데요. 교수님도 지금 사실의 문제와 가치의 문제 하지만 가치는 정말 뭘까? 지난 시간에는 제가 선이 뭐냐, 지선에 이르는 선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교수님께서 쉽게 풀어주시기를 내가 했는데 마음이 편안한 것 이걸 선이라고 해서 그런 거구나 라고 했는데 교수님 가치는 무엇일까 좀 조금만 더 설명을 주시면 또 이어갈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과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존재하는 사물에는 법칙이 있는 거죠. 법칙이 없으면 과학이 성립할까요? 법칙이 없으면 과학이 성립하지 않을 겁니다. 그지? 우리가 이제 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아는 겁니다. 그지? 그런데 그 유학에서는 우리 삶에 있어서는 뭔가 마땅함이라고 하는 게 있다. 당연, 소당연,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하다. 이 느낌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 마땅하다는 느낌과 조금 이렇게 구별되는 느낌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롭다. 어떻게 하는 게 이롭다. 우리가 근대 우리가 사회과학이나 이쪽에서 인간은 합리적이다 할 때는 어떤 것이 이로운 걸 따질 줄 아는 것 이것이 합리적인 인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사회를 경제학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그야말로 경제적 인간
최소의 그야말로 시간 투자를 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거. 이게 지금 그야말로 그 경제학이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바로 이제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 이익을 따지는 마음이 인간에 있는데 유학에서는 그 마음은 좀 두렵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넘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 우리가 형제가 뭐 한 5명 있으면은 뭔가 사과가 뭐 10개가 왔다. 그럼 뭐 힘센 형이 그냥 이거는 다 먹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한 2개씩 나누는 게 마땅한 거야. 나눌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뭔가 나에게 이롭고 이익이 된다는 것과 가끔은 막 그것이 일치하면 참 좋은데 대립된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부정을 하는 것, 뭐 내가 그냥 가져오면은 나의 소유가 많아지는데 부당한 방법으로, 그건 부당하다, 마땅하지 않은 방법이다.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마땅함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 우리가 이제 밝은 덕이라고 했을 때 밝다고 하는 게 뭐죠? 밝다고 하는 거는 인식 능력입니다. 그렇지? 밝다고 하는 건 인식 능력입니다. 인간의 주체에는 인식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인식 능력은 사실은 뭐 생명이면 다 있는데 그 인식 능력과 아울러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양면성이 한 면은 인식 능력이고 다른 한 면은 뭘까요? 유학에서는 다른 한 면은 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과 지혜가 마음의 양면성이라는 겁니다. 사랑과 지혜가 마음의 양면성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바로 명덕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명덕이 있기 때문에 지선이 가능한 걸로 유학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설명이 좀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배우는 이제 과학은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학문하는데 유학은 바로 명덕을 중심으로 해서 학문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인간의 마음을 중심으로 학문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학 시대에 있어서 유학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이 서양 사람들 그 불교도 잘 이해하고 뭐 노장도 잘 이해해도 유학은 정말 이해를 못해요. 아직도 유학은 이 시대에 아마 가장 뒤떨어져 있는 게 유학입니다. 네, 뭐 또 다른 분 질문하시죠. 네. 그래서 바로 경물치지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문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경물치지를 설명하고 유학에 들어오면은 사물질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사물지당지리 하면 이제 사물지리 하면 우린 당연히 이제 사실 판단으로 생각합니다. 사물의 객관적인 법칙 이걸 생각하는데 유학자들은 사물지리라고 써놓고 객관적인 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물지리는 처사 전물지리를 줄인 거예요. 일을 처리하는 도리, 그게 살이고, 물리는 물리학이 물리가 아니고 대인관계를 하는 도리.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물 하면 대인관계를 얘기합니다. 대인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학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관계성 속에서의 가치의 실현. 유학의 오륜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전부 관계죠, 그죠? 뭐 부자 유친, 부부 유별, 장유 유서, 붕우 유신, 군신 유의. 바로 가치라고 하는 것이 관계성 속에서 실현돼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나 하는 답을 찾아가는 게 견물치지. 바로 아버지와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 유학이란 말이죠. 그 다음 또 뭐 일을 처리하고 뭐 내가 청소를 해야 되고 가정을 돌봐야 되고 요즘 같으면 뭐 이제 부부간의 어떤 거 일을 어떻게 나누어서 해야 되고 인간은 살아가면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냐 해가지고 답을 찾아가는 게 국리예요. 그러니까 그 과학은 사실 판단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유학은 가치 판단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판단 중심으로 풀어갈 때 사실에 대한 우리 과학적 인식이 축적돼 가는데 반해서 바로 관계 속에서 선을 실현하는 걸 쌓아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쌓아나가면 인간이 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명덕이 밝아지고 자기 자신이 선을 알고 실천한 능력이 고양이 되고 해서 바로 인격이 고양되고 선한 삶을 실천한 능력이 고양되고 바로 인격과 선한 삶이 고양이 돼서 그게 이제 한껏 고양된 사람을 이제 성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같은 자연 속에 살고 있지만은 과학과 유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해서 인간이 도달하는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 이런 문제보다도 이런 두 문화가 다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인지되는 것이 오늘날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이제 코로나가 이렇고 뭐 우리 지구의 생존이 위태롭고 이런 상황에서 아마 이런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고 선한 삶을 목표로 하는 문화가 인류의 문화로 된다면은 아마 지금하고는 전혀 다르겠죠. 전혀 다른 게 가능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객관화된 세계를 하는 거니까 그건 부정될 수 없는 또 이제 물리적 법칙의 세계니까 아마 그것과 공존을 하면서 이제 유학의 문화가 밝혀진다면은 인간의 내면 세계에 대한 이해,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는 아주 이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교수님,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그 이제 가치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보면 이제 진실이라는 것과 이렇게 좀 맥이 닿아 있다는 느낌을 들거든요. 이제 이 말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누군가는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은 다른 것이 마땅하다. 이제 이렇게 되면 믿고 있는 진실이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궁극점을 경물치지가 사물치지라는 의미에서 사와 물이 닿아 있는 어떤 부분들을 찾아가는 게 또 명덕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제 과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땅한 것이 분명한 어떤 그 물의 세계와 유학이 생각하는 우주 자연의 세계에 있어서는 이 마땅함이 다를 때는 좀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면 진실이 다르고 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혼돈스럽고 많이 이제 때로는 실망도 하고 절망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의 진리와 과학의 진리, 과학의 진리는 어디까지가 있을까요? 과학의 궁극적인 진리는 뭘까요? 제가 이야기로는 자연 속에서 발견되는 뭐 그런 법칙이 아닌가 이렇게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법칙은 왜 있을까 사실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법칙은 왜 있을까? 왜 원자에는 양전자가 있으면 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될까? 왜 그럴까? 또 중성자는 무엇일까? 그리고 속에 우리가 이제 뭐 중력이 있고 또 전자 기력이 있고 뭐 요즘 뭐 뭡니까 저기 뭐 그 강력 양력이라고 하나요? 핵력으로서 핵력은 왜 있고 근데 그런데 들어가 보면 요즘 사실은 야 그 법칙 속에는 뭔가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 사실 많이 합니다 요즘은. 그게 물질이 그렇게 훌륭한 걸까? 그 속에 뭔가 어떤 절대적 이법이 있는 것이 아닐까? 플러스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마이너스가 있고 전자 속에서 양성자가 이 같은 양이어서 엄청난 힘으로 밀치는데 그 밀치면은 그 반대 힘이 생성이 돼 갖고 못 나가게 하는 똑같은 힘이 또 생기고 이런 게 뭘까? 뭐 과학을 넘어선 뭔가 힘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사실 요즘 그런 생각하면서 굉장히 재밌어 하고 있어요. 재밌어 하고 있는데 이 이제 유학에서 아까 명덕을 얘기했는데 명덕의 세계, 사실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 가장 변덕스러운 게 마음일 수도 있어요. 얼굴이 다른 것만큼 마음이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저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참 귀하고 중요한 거는 마음은 양쪽에 다 걸쳤다고 봐요. 형이 상의 세계와 형이 하의 세계에 다 걸쳐 있다고 봐요. 형이 하의 세계에 걸치고 있는 마음은
얼굴이 다른 것처럼 다 다른 마음인데 형이 상의 세계에 걸치고 있는 마음은 형이 상의 세계는 다른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뭐가 있어야 다르지. 형이 상의 진리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게 형이 상의 세계 우리가 이제 그 유학이 들어오면 이제 리를 설명할 때 리는 형이 상자다 이런 얘기합니다. 엄청난 얘기예요. 형이 상의 세계에는 너와 나가 없죠. 형이 상의 세계에는 공간도 시간도 필요 없어요. 나도 없고 나와 너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게 스스로 존재해야 되고 남에 의해 존재하는 자는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과연 우주 속에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있을 수 있을까? 바로 이제 성인들의 말씀을 쫓아 올라가면 스스로 존재하는 세계의 입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제 아직 우리가 이제 과학 시대 과학적인 진리만 얘기하고 있는데 과학적인 진리를 더 넘어선 진리도 사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가 몸뚱이를 가지고 있고 내한테 이익되는 걸 하려고 하면은 나의 내면으로부터 그렇게 하지 마. 못하게 하는 힘. 어디 가서 뭐 하여튼 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어디 가서 뭐 물건을 비싼 물건 하나 훔쳐가지고 집에다 놓고 잠을 못 자죠. 그래서 이 가치의 근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경험적인 세계,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세계 이런 건 다 이제 현상의 세계고 경험적인 세계고 거긴 뭐 차별성의 세계인데 우리가 마음의 세계, 우리 이법의 세계는 사실 형이상의 세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그 마땅함을 요구하는 의식이 굉장히 미약하고 한같은데 그거에 따른 삶을 추구해서 살다 보면 그 힘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지고 또 그 밝기가 점점 더 커지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사실 그걸 추구해 가는 것이 이제 학문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전이 없으면 모르 경전 속에 얘기가 무궁무진하게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객관화된 것 중심으로 보는 세계에 살고 있어가지고 그걸 볼 능력을 상실하고 막 이런 상태에 살고 있다 보여지는 겁니다. 저도 하여튼 힘들고 힘들고 한 40년 했지만은 제 얼굴이 조금 더 밝죠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힘으로 이제 다가오니까요. 다가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 마음을 놓치거나 하면 굉장히 괴롭고 뭐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이제 처음엔 뭐 진폭이 커져가 놓칠 때가 더 많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이제 잡고 있는 때가
훨씬 많고 해서 밝힐 만합니다. 제 운동법이 있는데 그 제일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존재 다층 구조. 겉은 물질화된 세계고 좀 더 안에 들어가면 기운의 세계고 좀 더 안에 들어가면 영성의 세계, 형이상의 세계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인 같다 한 얘기를 했고, 그 3단계를 다 활성화시키는 게 이제 제가 하는 운동인데, 몸 운동, 기운 운동, 마음 다스리기 3단계인데, 언젠가 그거 한번 그 울산 가서 한번 함께 한번 실습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네, 지금 이제 코로나도 많이 좋아져서 예, 3월 중에는 한번 예, 날짜를 꼭 잡도록 예, 하겠습니다. 뭐 4월이나 뭐 하여튼 3, 4월에 한번 가면 좋겠어요. 그게 하여튼 3단계 운동인데 제가 한 1시간 걸리는데, 하여튼 그 운동이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몸도 활성화되고 기운도 활성화되고 마음도 활성화돼 가지고 전체가 다 활성화되니까 굉장히 어떤 좋은 상태에 도달합니다. 하여튼 그 하루에 한 번씩 쫙 하면은 그냥 우리가 아무리 제가 마음으로 공부하라고 가르쳐도 여러분들은 머리로 공부하는 습관돼 갖고 마음으로 공부하기 힘들어요. 마음 공부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에. 그 1시간 정도는 운동을 하루 한 번씩 하면은 훨씬 빨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공부를 하고 한다는 게 공부를 할 때 마음이 작용 안 하면 못 하거든요.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마음이 작용해야지 눈으로 봐서 보이지.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눈으로 봐도 안 보여요. 마음을 딴 데 갖다 두고 눈으로 봐도 안 보이고 마음이 딴 데 갔으면 귀로 들어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축이 돼가지고 해야만 책을 봐도 잘 보고 연구를 해도 잘하고 하는 거죠. 사실은 마음이 다 작용하고 있는데 마음은 안 보이니까 마음이 중심이라고 하는 거를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마음 중심으로 되면은 사고력도 훨씬 더 강해지고 실천력도 훨씬 강해지고 사실 마음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인식 능력이 있고 그 속엔 또 사랑의 능력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고 그뿐에 그 속엔 또 그 즐거움의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엄청난 걸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과학의 혜택을 보다 보니까 마음을 망각하고 과학하는 사람들이 또 자기들 막 과학 얘기하려고 마음은 자꾸 그냥 이렇게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심한 사람들은 없다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마음이 느껴지고 마음이 자기 중심에서 떠나지 않으면 거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삶의 문제가. 그런 의미에서 자연이 그야말로 생명세포 하나 만들 때 그 속에는 삶의 방법을 다 넣어준 거예요. 세포 하나 속에는 우리가 자선 대만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속에 인식 능력, 사랑의 능력 다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물질적으로는 뭐 세포 하나 할 때 얼마든지 우리가 뭐 육체라고 해봐야 뭐 60, 80kg 해봐야 물질적으로 얼마 됩니까, 그지? 물질적으로 뭐 100kg 해봐야 얼마 됩니까? 한데 그 속에 인간의 마음, 정신이라고 하는 게 능력은 개발하면 뭐 어마어마한 거지. 그야말로 코로나를 해결하고
우리가 인류를 살리고 지구를 살리고 한 능력이 결국은 우리 내면에서 나온다고 보죠. 내면 나온다고 보죠. 예, 교수님 한 가지 좀 마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한 가지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처음에 이제 할 때 이 유교 유학의 존재론을 이제 설명하시면서 네. 예, 제가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세포를 통해서 생명이 창조되는 엄청난 우주의 이제 이법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을 때 제가 올해 주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죽음의 질문도 좀 한번 드린 적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차차 또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 생명이 소중하다면 죽음도 소중하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지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또 한번 좀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뭐 이제 물질적 대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생명과 죽음이 이제 그 시작과 끝으로 되지만은 이제 동아시아인들 이제 이법의 입장, 우리를 가능하게 하는 이법의 입장. 이법의 입장은 아까 형이상의 입장이라고 형이상이라고 했지. 형이상에 대해 세계에 들어가면은 뭐 우리가 여러분들 막 반야신경 대개 한번 보셨겠지만은 뭐 형이상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시공을 넘어선 세계, 불생불멸의 세계로 얘기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연의 그 깊은 청, 깊은 이법의 청, 그건 영원한 청이고 그 위에서 이제 살짝 생명이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말지. 그 하늘에 구름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처럼 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체만 문제 삼고 사는 데서는 죽음은 끝이지만은 이법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나를 낳은 이법이나 나를 데려가는 가서 내가 가는 곳이나 어디 같은 곳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음과 양이 어떤 뭐 대립이라고 한다면 양이 살아있는 거라면 음은 죽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양면성으로 보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만 질문을 드렸는데 또 예, 이렇게 어디 갔어? 오늘 이병헌 선생 어디 갔어? 요 우리 명함은 좀 많이 떴는데 얼굴은 안 보이시네. 우리 이병헌 씨인가 보다. 안녕하세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지난번 우리 또 글도 보냈었는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들리시나요? 태어나서 마음을 좀 알고 산다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뭔지 좀 알고 살아야 사는 거지 마음 모르고 사는 건 산다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계속 이어폰이 말썽이어서 말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수업 중에 이제 교수님께서, 사실 제가
좀 도덕 시간에 예전에 배웠던 거를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라는 걸 제가 배웠었는데 약간 이거는 서양 쪽에 기초해서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께서 사실 이 동양 철학에서는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이 조금 모호하다고는 했었는데 사실 음양이란 게 정확히 나뉘어지는 것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나뉘어진다는 개념은 정확하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형 이상학과 형 이하학을 잘 난 다시 질문해도 될까요? 지금 잘 정리가 안 됐는데 급하게 말씀을 드려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이제 저희가 네, 사실 판단하고 가치 판단이라는 게 사실은 형 이상학은 가치 판단, 그리고 형 이하학은 사실 판단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형 이상학과 형 이하학을 이렇게 둘 다 유학이 포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해한 게 여기까지 맞나요? 예, 그 네. 사실 제가 서양 철학을 공부하면서 저한테 깊게 남아 있는 거는 김태길 교수한테 들은 그 윤리학. 하여튼 그 윤리학을 엄청 참 잘 들었고, 김태길 교수를 통해서 하면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의 구별에 대해서 아주 우리 자세하게 그 토론도 많이 하고 잘 들었어요. 한데 물론 이제 서양에서 보는 그 관점은 다를 수가 있지만은 그 유학은 보면은 그 유학의 판단은 재밌어요. 보면은 그 중용에 들어가 보면은 그 유학이라고 하는 거는 소기위 행위다. 자기가 현재 처한 자리에서 어떤 것을 행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처한 자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바로 현상세계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의 세계가 실은. 근데 행한다고 할 때는 이상이 높아요. 도리를 행하는 거예요. 바로 현상세계 속에 살면서 도리를 행하는 거예요. 바로 사실의 바탕, 발을 딛고 있으면서 형이상을 지향한다. 그래서 공자가 이제 자기 학문은 하학상달이다. 하학상달이다 한데 바로 일상생활에서 현상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자꾸 사람이 변해가지고 형이상의 세계도 아는 세계로 간다. 이게 유학이란 말이죠. 바로 현실의 기초에서 이상을 추구하고 하는. 그러니까 그 아까 다층구조라고 하는 거를 하는 게 재밌는 게 사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는 현상 세계에서 우리가 현상적으로 인식할 수가 있고 머리로서 다 인식할 수가 있고 한 세계에서 한단 말이지. 근데 거기 살면서 이제 가치를 정해가지고 가치라고 하는 거는 현상적인 인식만으로 안 된단 말이지. 거기는 바로 초월이 개입을 해야 되고 뭔가 자기를 넘어서는 게 자꾸 이루어져야 되고 극기복례, 극기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그 두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수양이 되면은 이제 사물 세계에 대해서도 보는 게 자꾸 안목이 점점 깊어지겠죠. 근데 사실 세계도 고정된 사실 세계가 아니고 사실 세계에 대한 이해도 점점 더 깊어지고 자기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지평이 자꾸 높아진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이제 과학하고 좀 많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 옛날 사람들은 이제 사실판과 가치판을 구별을 못했었는데 사실은 좀 구별해서 설명하면 쉬운 부분도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고맙고요. 우리 네. 어,
예, 요즘 공부는 뭐 우리 여성들이 거의 다 하시는데 우리 여성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봐야 하는데 어떤 질문을 가지고 계신가? 뭘 궁금해 하시는가? 조금 유학 공부가 진행되면 이제 질문이 터져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어쨌든 예,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들 아직은 어렵다라는 그런 제안을 뭐 분도 얘기하셨고 뭐 아까 교수님도 어렵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야 당연하겠죠. 그리고 조금 더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포기하지 않고 1년 동안 가보자라는 게 제 목표고요. 이것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실현하는 프로젝트를 하는 사업을 하는 것에 이어갔으면 하는 제 바람을 첫 수업 시간에서 수업 공부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그냥 뭐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대학에서 유학이 지행 공부인데 경물체질은 지에 관한 거고 행의 시작이 성이에요. 행의 시작이 성인데 성의가 뭔지를 아는 거 성의장 한 장만 딱 보도록 할게요. 성의장 한 장을. 네, 그럼 다음 예고도 해주셔서 다음은 네네네. 성이란 한자만 가지고 하니까 네, 성의, 예, 뭐 두 글자지 뭐 성의, 예, 성의. 뜻을 성실하게 한다. 네, 네, 성의 재미있어요. 네, 네. 예, 그러면 오늘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분도 많이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좀 1년 동안 하면 다들 변해 있지 않을까. 마음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마음속에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 착한 마음이 그냥 좀 용서 좀 치고 싶다가 이렇게 저 말 듣고 그냥 팍 터져 나오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예. 오늘 와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각자 연구하시는 거에서 질문 있으시면 다음에는 꼭 교수님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더 공부가 깊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교수님도 더 힘이 나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은 뭐 우리 이제 아까 이병헌 선생한테 보내든지 아니면 우리 그 조정 교수님께 보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언제라도 질문 생기면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이메일을 알려주시면 우리 이병헌 학생이 정리한 것, 자료 이런 것들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냥 나가지 마시고 이메일을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예, 예,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처음 오신 분들 다음에도 꼭 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꼭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봬요.